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런민일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대만 독립은 전쟁을 뜻한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이 신문은 영토를 보존하고 대만 독립 세력의 무모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중국 정부 의지를 오판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과 미국이 이전 정권의 행보를 이어받아 대만 독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만 해협을 넘어서는 군사적 충돌이 예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자도 직접 나서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요.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 독립군 세력에 진지하게 말한다며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타 죽을 것이며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에서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독립자치지역으로 여기는 곳에 독립을 막기 위해서라면 군사력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었는데요. 하지만 전쟁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건 군사 개입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대만 정부도 현재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추거정 대만 국가안전국장도 큰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면전 발발 확률은 평상시보다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로는 곧 전쟁이라도 할 분위기이지만 중국은 뜬금없이 대만에 파인애플을 수입 금지 조치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대만에서 수입하는 일부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상반기 6,200개의 파인애플 표본 중 13개에서 유해 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만은 자체적으로 수출 검역을 강화했고 작년 10월부터는 한 건도 유해 생물 발견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뒤늦게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인데요. 금방이라도 군사적인 전면전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뜬금없는 파인애플 수입 금지라니 대국의 행동이라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심한 복수로 느껴지는데요. 대만은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에서 대륙으로 수출된 파인애플의 검역 합격률은 99.79%라며 중국의 일방적인 수입 중단은 비무역적인 고려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난데없이 파인애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인들은 파인애플 챌린지로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대만인들이 올린 파인애플 잔뜩 먹기 챌린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항의함과 동시에 내수로 파인애플 농가를 살리겠다는 목적인데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챌린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대만 남부 가오슝의 파인애플 농장을 찾아가 갓 딴 파인애플을 손에 들고 엄지를 치켜 세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가슴에 타이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파인애플을 직접 먹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후 수전창 총리 등 민진당 소속 핵심 정치인들도 일제히 파인애플 농장을 찾아가 인증샷을 남기며 파인애플 소비 진작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흰 가운을 입은 채 머리 위에 파인애플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만인들은 파인애플로 만든 잼이나 빙수 등 음식을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파인애플을 소재로 한 일러스트를 만들어 올려 파인애플 잔뜩 먹기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한 사찰은 파인애플을 부처상에 공양으로 올렸고 한 아마추어 밴드는 파인애플을 많이 먹자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대만에서 벌어진 국산 파인애플 사주기 운동으로 4일 만에 1년치 중국 수출량만큼이 팔렸습니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지난 2일 파인애플 청약 건수가 4만 1,700여 톤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중국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위원회가 판매 운동을 벌인 지 98시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그동안 대만 파인애플 수출량 가운데 90% 이상은 중국으로 수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만인들의 파인애플 먹기 운동으로 중국 수출 물량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파인애플의 후폭풍으로 중국의 IT 기업들의 대만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요. 작년 9월부터 이미 TSMC가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면서 중국의 IT 산업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리 챙겨놓은 재고도 이제 바닥이 났고 반도체 자립을 꿈꾸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태블릿 PC, 이동통신 기지국, 서버 등 자신만만하던 화웨이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화웨이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다수는 TSMC의 손을 거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은 대만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었습니다. 중국 업체도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내수 시장에나 겨우 통할 저품질입니다.
해외 시장에 먹힐 고품질 제품은 모두 TSMC의 몫이었던 것이죠. 시장의 큰손이었던 중국을 대만도 나름 신경을 썼었지만 이제는 양국 사이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갈 정도로 감정이 악화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자립을 독려하고 강조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2025년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20%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달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트는 2025년 중국 반도체 자금률은 19.4%로 중국의 목표치인 70%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자금률도 15.9%에 불과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은 1,434억 달러 규모였는데 중국이 생산한 반도체는 227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중국 기업 매출은 8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TSMC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돌려서 나온 해외 기업 매출입니다. 과거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반도체 자금률 목표를 2020년에 40%, 2025년은 70%로 정했었습니다. 이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웨이, ZTE, 칭화유니 등 반도체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결국 투자 계획이 20조 원대에 달했던 중국의 대형 반도체 사업이 1년여간 중단된 끝에 청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엄청난 투자금을 날린 것입니다. 지난 1일 차이신에 따르면 우한시가 보유하고 있는 SCMC는 최근 전 임직원에게 회사에 재가동 계획이 없다면서 퇴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 우한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초미세 공정을 적용한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우한시로부터 153억 위안을 받아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미세 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장상일을 CEO로 영입해 한때는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사업 초기부터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에게 토지가 압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회생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연대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로 했는데요. 중국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악할수록 더욱더 고립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은 2017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준공한 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 확대의 탄력을 받아 매출 1조 8천여억 원, 당기순이익 24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삼성 SDI는 올해도 헝가리 공장에 1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력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 강화를 위해 미국의 미래차 솔루션 개발업체 사바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바리는 차량과 사물을 연결하는 통신기술 V2X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V2X는 자동차가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과 모바일 기기, 도로 등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센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전기차 시장을 노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하만과 사바리를 선봉으로 내세워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 13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시장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래 유망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강화로 초점을 맞춘다면 미래 산업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급망 검토 대상에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강자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기회 삼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